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화성의 서측, 그 중에서도 송산 그린시티, 그 안에서도 그 송산 그린시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측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남측 지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많이 언급이 안 되었던 두곡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남측 지구에서 지금 메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 교차로 사거리로 일컬어지는 이곳, 이 공단 교차로 사거리 주변이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322번 국도랑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 도로도 굉장히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주변은 어,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금 공단교차로 사거리 쪽에 투자하는 것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많이 언급이 안 되었는데,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지원주구 산업단지 아랫부분에 요 위치에 지금 입지해 있는 게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교도소입니다. 지금 되어져 있죠. 이곳이 그 화성 그 외국인 교도소인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 부동산 포털을 보니까 이렇게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대로 1류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폭 4차선 이상으로 이쪽이 322번 국도랑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공단교차로 사거리를 많이 중요시 했는데요. 이곳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동측 지구가 이 송산 그린시티의 남측 지구가 메인인데, 이 중에 이제 공사가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지역이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남측 지구 이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것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지 당장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 인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부들도 들어오고, 그 위쪽으로 해서 송산 역세권 개발과 그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등등 많은 개발 이슈들, 호재들이 이쪽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는 곳은 농림 지역이고요. 이렇게 지금 적갈색, 적붉은색과 그 다음에 좀 연한 붉은색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은 농림 지역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쪽 살색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 송정리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진한 녹색, 요 진한 녹색이 바로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토지를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도시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규제가 덜하고 그래도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자연 녹지죠. 그리고 관리 지역, 도시 외 지역 관리 지역에서 가장 어떤 규제가 적고 가장 건물을 올리거나 공장을 짓거나 등등등 하기 편리한 곳이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들을 이제 공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 두곡리 같으면 지금 자연 녹지로 이미 주거 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 화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도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주로 면 소재지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은 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마도 면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마도 면사무소죠. 면 소재지가 있는 이곳이 보면 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뭐 119도 있고, 뭐 의료원이라든지 식당 시설, 그러니까 322번 국도 라인으로 해서 이 도로에 붙은 지역은 이제 근생 시설들, 식당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쪽,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일부 원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의 인력들이 보면 어, 이 지금 파란 지붕이 보이시죠? 이게 화성이 전국에서 기업 채수가 가장 많은 도시 1위이고요.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그 기업에 출근하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인 이유가,
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도 곳곳이 이렇게 파란 지붕을 보시면요. 이 곳곳이 다 공장입니다. 네. 곳곳이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322번 국도 라인을 3위 국도 라인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마도 면 소재지에서 가장 발달된 이 면사무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쪽에 이제 주거 형태의 주거 지역이 형성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 주거 지역이 누가 봐도 한 바운더리가 한 요 정도, 요 학교 중심으로 한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가 점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시설은 면소재지에서 요 면사무소 앞쪽에 일부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원룸 단지들이라든지 이런 게 가보면 일부 있는데요. 이 공사 인력, 이 주변에 근로하시는 공장 인력들이 이 주거 지역 쪽에 몰리게 되면서 주거 지역이 부족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 주거 지역이 변화한 형태를 보면 이렇게 말발굽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이렇게 일부가 있었는데 주거 지역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향후 좀 불규칙한 모양으로 뻗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밑에 이 지금 마도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화성 바이오밸리가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이 많은 공장들로 인한 수요로 인해서 이쪽에 마도면이 굉장히 예전엔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이 322번 국도 라인 위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4차 산업과 관련된 5G와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량들을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180만 평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된다면 이 322번 국도 라인 위쪽인 이 두곡리 라인이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밑에 한 40만 평 가량, 40만 평에서 두 개 합쳐서 한 60만 평 가량 되는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주변에 공장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마도면 소재지가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향후에 이 322번 국도 위쪽으로는 아무것 그 일부 산업단지가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거의 그냥 간석지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쪽 이 두곡리가 예전에 농림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농림지역이었다 자연녹지로 풀리면서 시에서 개발을 제한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개발이 되어지는 시기인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곡리는요. 향후에 누가 보더라도 이 180만 평의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 공단교차로 사거리로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인력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송정리와 두곡리 쪽이 일단은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초창기에는 아마 평택 삼성반도체와 같이 지젤이 방충리처럼 굉장히 원룸 수요, 철물점, 한바식당 이 세 가지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 두곡리 같으면요, 이렇게 제가 빨간 선을 쳐놨는데 아까부터 이 빨간 선이 왜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 바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일반 분들은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 뭐지?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뭐지? 처음 듣는 이야기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쪽에 계신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한번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은 뭐냐면요. 이렇게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등등등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두곡리에 요 라인 안쪽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이미 시에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시가화가 예정되고, 그리고 이곳은 앞으로 주거 근생 용지로 썼을 때, 그러니까 시가와 예성 지역도 뭐 주거 근생 용지가 있고 산업시설 용지가 있는데, 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은 뭐냐면 이쪽 라인은 이미 시에서도 주거 지역 형태로 이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주거 근생 용지를 지었을 때 건폐율을 상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녹지 같으면 건폐율이 20%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 같으면 40%고, 근데 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안에 있는 요 지역 같으면 건폐율을 30%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에서 30%가 된다는 것은요, 10% 늘어나는 정도가 아닌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10이 늘어나면 50%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평이 있으면 20평 지을 수 있던 건물을 만약에 30평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같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향후에 내가 땅으로 사서 땅으로 팔 때도 이런 주거근생 용지들 같으면, 이제 업자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초창기,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기 이제 한 1년, 1년 6개월 뒤면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산업단지가 분양을 하게 되고 신세계에서 국제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업자분들은 그 건물을 짓거나 원룸을 져서 이제 통으로 지어서 통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직접 짓는 소장님, 그분들 밑에 이제 일용직 하시는 분들 등등등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이런 초창기에 들어와서 원룸을 짓거나 이러기가 힘드시다고 해요. 왜냐면 바로 지어서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져야 되고, 또한 이미 미리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한 1년, 2년을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공사를 시키고 이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그 공사하시는 분들과 다 연계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멈춰지고 공사를 한번 쉬어버리게 되면 같이 일하던 그 팀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일을 찾아서 또 떠나버리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불경기라서 이제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통매가 또 쉽지도 않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예전 같으면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봐야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공사 지역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정말 적게 남더라도 이분들을 회전시킬 수 있으면 그냥 공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거 근생 용지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곳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데 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냐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지어지기 직전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쪽 지역에 그 산업단지와 그 인원으로도 이런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향후에 이 180만 평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요 두곡리 라인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어떻게 지금 바운더리가 정해졌는지 한번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도 찾기 들어갑니다. 집원을 칠 수도 있지만 항공을 누르고요. 쭉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은 경복궁 라인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도를 키면 그곳이 먼저 나와요. 이제 쭉 가봅니다. 자, 여기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보이고요. 공룡 모양의 이 송산 그린시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쭉 가서, 자, 여기 벌써 이미 이 토지이용계획원에도 요 라인들이 지금 뭐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그 문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벌써 뭐 공정률이 뭐 거의 한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벌써 토목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곳에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시면,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생기는구나라는 그 웅장함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산업단지와 지금 유보지에서 그 흙을 채취해서 계속 쉴 새 없이 그
집안을 다지는 것들을 한번 그곳에 현장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공단교차로 사거리에서 자, 두곡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하나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 지역을 자, 집원 선택을 해서 네, 이 지점을 한번 선택해서 집원 선택 토지 이용 계획 열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보이시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 권역 성장관리 여기는 지금 바깥쪽이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찍혀있지 않네요. 다시 한번 다른 위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바깥쪽인 것 같아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자, 그러면 여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탄을 알린 이쪽 두곡리에 신호탄을 알린 거죠. 개발에 지세훈 베이커리라고 이제 카페가 크게 생겼는데요. 뭐 이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낮에도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빵카페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적혀 있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도면을 좀 더 크게 볼게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향후 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뭐 지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방향은 어떤 쪽으로 지으며 그다음에 주거 근생 용지를 지었을 때만 어떤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조건을 맞춘다면 어떤 이런 특혜인 용적률과 건폐율의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축척도를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미 이렇게 우리가 가봤을 그 지역에 가봤을 때는 그냥 일반 분들이 봤을 땐 허벌판이고 이게 진짜 개발이 될까? 여기 개발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5년 전 평택도 그랬습니다. 그냥 토목 공사를 하고 삼성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이 고덕신도시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그저 그냥 약간 지가가 오른 정도, 약간 물론 뭐 예전보다 급등을 하지 않았건 약간 오른 정도였는데 불과 5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집가에서도 엄청난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이 남측 지구는요 어마어마한 정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라인이 이제 320형 국도 라인이고요. 이 위쪽으로 가는 게 아까 공단교차로 사거리로 이어지는 그 방향의 도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밑에 쪽이 이미 주거 근생 용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일정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요런 선이 있고 이렇게 주거 안에 또 도로들과 연결되는 이런 계획선들을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을 만든 이 두곡리 지역은요 내부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또 시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곳은 지금 이렇게 내부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땅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생기면서 그럼 수용이 돼버리면 난 손해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요, 이제 예전같이 주먹구구식의 행정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내 땅이 들어간다고 하면요, 사실 요 안에 이 국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국어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맹지가 도로랑 연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라인은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은 보시면 라인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부지는 요 중간에 이제 지나간다고 보는데 요 라인들에서 이제 도로가 뭐 도로 폭까지 정확히 그 저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 방송에서는 일단 저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어쨌든 요 가운데에 이제 도로가 생기게 되면 요 가운데에 음,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득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약간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면서 양쪽으로 내 땅이 나뉘는데 내 땅에 남는 부지가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부지가 된다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지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그 경기부동산 포털로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도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가 내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이건 시에서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시에 줬겠지만 아마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혜택을 분명히 시에서도 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도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엔 대로에도 붙어 있고 향후에 음, 이쪽이 주거 근생용지로 지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계획되어져 있지만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런 지역 같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리면서 주거할 곳이 정말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향후 주거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주거 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주거 지역 내에 이런 그 내부 도로가 또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양쪽에 또 도로가 붙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가 상승과 내가 어떤 근생 행위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손해라고 보여지진 않고 오히려 굉장히 어, 큰 이득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지역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들었던 것들과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일반 분들은 관심은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그냥 제가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본 대로 한번 이야기 보는 거고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두곡리가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곳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보면 이쪽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두곡리 얘기는 아마 많이 하지 않고 권하지를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두곡리 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라인은 땅이 없거든요. 근데 일부 나온 것들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향후에 물론 그 금액대에 가겠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음, 큰 비용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가느냐, 조금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을 위치나 그런 앞으로 장래에 발전할 지역을 선택하느냐는 투자자분들 본인의 선택인데 이런 두곡리 같은 지역 같으면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성 지역을 찾으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안성 지역이 이제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지역의 토지가 쌀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음,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왜 남측 지구를 이제 많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남측 지구는 지금 당장 이미 조금 오른 시장은 맞습니다. 조금 올랐지만 앞으로 이 남측 지구가 내년부터 공사 인력이 들어오고 확대가 되고
내년에 또 송산 이 지금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공사가 되면서 이쪽 라인들의 그린벨트라 들어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이 다리를 시화교를 70号국도를 넘어서 시흥 안산으로 갈 지역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지금 공사하시는 인력들과 이쪽도 길이 있는데요. 아니면 요 길로 해서 내려오시든지, 아마 숙소를 잡거나 거처를 구하여 하셔야 될 때가, 굳이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이 지금 남측 지구 184만 평의 이 산업단지만으로도 이쪽은 사람들이 차고 넘칠 텐데, 그 배후 수요에 또 다른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이 석교리 지역,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22국도가 어떻게 보면 38선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이 고속화도로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가 그 38선처럼 돼버려서 이 두 공리가 더 어마어마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땅은 한정적이고 이쪽 라인들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곡리와 송정리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쪽 지금 마도면 면소재지, 이 마도 면소재지에도 향후에 여기 근로 인력들도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측지구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아직도 꽤 오랜 기간, 6, 7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거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 이런 주거근생 용지가 밀집되어져 있는, 이런 지금 이 석교리 이쪽 라인도 마도면이 있는 석교리 라인도 향후에 주거지역도 좀 이미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확장될 수도 있고, 이 학교가 초중학교가 있는 이 지역도 향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화성에 매일매일 뭐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씩 가고, 그곳의 현장을 계속 둘러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권리 분석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거지역 라인도 확대가 돼서 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 자연 녹지 라인은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확장성인데, 이곳들이 이제 발전되고 그리고 땅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확장되어져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라인도 보면 322국도랑 이 산업단지를 아예 전면을 붙이면 좋겠지만 붙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공공청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혐오시설, 이런 혐오시설은 또 옮긴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로 옮기게 되면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또 반대가 엄청날 거고요. 그것들을 또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딴 데 보내버리면 산업단지가 더 이 메인 도로랑 붙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공공청사를 이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향후 계획도 이렇게 붙이는 걸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은 너무나 좋은 기회의 땅이라는 게 정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땅을 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이런 지역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사놓기도 하셨고, 땅이 이제 잘 나오질 않는데, 음, 그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망이 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정말 간절하고 내가 정말 생생하게 꿈꾸고 상상하고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좋은 땅이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